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간이식 환자의 초음파 평가 8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헤파틱 아테리 스트롬보시스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플러 파인딩이 주어져 있고 어떤 부분이 예상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RI 값은 0.5보다 낮은 상태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레이션 타임은 80보다 긴 시간이 측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완만한 상태로 수축기 쪽과 이완기가 같이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파형을 타두스 파부스 파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 협착이 있을 때 관찰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롬보시스가 진행이 되면서 더욱더 혈관을 막게 되고 이 협착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러한 파형이 관찰될 수가 있겠는데요. 강사가 설명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러한 파형들, 협착으로 의심되는 파형들이 수술하고 난 직후에 바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한 직후에서 관찰되는 경우는 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관료가 진행이 되면서 또 간을 제공해준 그런 분과 그리고 받는 사람 쪽에서 연결되는 포인트, 이게 적응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인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서까지 보통 48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48시간이 지나서까지 이런 상태가 관찰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병되는 시간, 어떤 시점인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분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수술 직후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48시간 이후에 보여진다면은 협착증, 기타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기법인데요.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간 내부에서 간 동맥 같은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영상으로 묘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개통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플로우 자체는 알 수가 없고요. 어느 쪽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지만 개통성이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열려 있는지 막힘없이 혈류가 흘러가는지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약물을 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고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혈류의 개통성을 조영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헤파틱 아테리 쪽에 발생하는 협착증 보도록 할게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되겠고요. 5에서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발병 원인을 보면은 인티마 쪽에 혈관 가장 내막 쪽에 발생하는 퍼퓨전 카테터라든지 클램프에 의해서 외상이 발생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증식하면서 여기 있는 혈류를 막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적으로 파이브로시스라든지 섬유와 거부 반응들도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임상적으로 비특이적인 상황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 이식할 때 혈관과 함께 빌리아리 덕트도 같이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래프트 페일러, 다른 쪽에도 그래프트의 부전 등이 나타나게 되면서 빌리아리 컴플리케이션도 흔하게 같이 관찰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할 때는 혈관과 함께 바일덕트 같이 연결하니까 이 두 가지가 관찰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혈류의 개통성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엔지오플라스티라든지 또는 리트랜스플란테이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파틱 아테리 스테노시스의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도플러상에서 이게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인데요. 기본적인 잡음이 들릴 거고요. 포컬하게 칼라 에일리어싱, 좁아진 구역에 협착이 있으니까 칼라 도플러상에서 반접 현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PSV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보다 높은 값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인트라헤파틱 아테리얼 웨이폼에서 엑셀레이션 타임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RI 값은 감소하는 특징인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치 산 봉우리처럼 나타나는 형태, 타두스 파브스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헤파틱 아테리 스테노시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크 벨로시티 측정했더니 264 정도로 높게 측정이 되었어요. 옆에서 RI 값 측정했더니
0.4로 0.5 미만의 낮은 값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 형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피크 값과 디아솔리 값 둘 다 제법 높은 형태로 관찰되고 있죠. 이러한 상태 헤파틱 아테리 스테노시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영상과 도플러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파틱 아테리 스테노시스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